우리가 공감을 또 많이 해주시는 게 관객들도 보는 입장에서 그렇고 우리 만들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다. 궁금했던 게 왜 그런 사회상을 녹여낼 때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이야기로 세팅을 했을까? 저는 뭐 제 생각은 본인이에요, 빠샤예요. 그것도 밝히고. 이거는 나 할래. 이건 나 할래. 배우님. 아까 다 빠셨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생과 선생을 둔 거는 되게 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성이 좀 있었고 그 그림이 이 작가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역사적 근간에 그 뼛속 깊이 이 러시아 이쪽 슬라브 쪽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지식인들끼리 자기 편을 안 들고 지식인들이 아니면 부르주아였던 지식인들 또 이 인텔리들이 그들끼리 이렇게 편을 들고 그들끼리 유리한 것들보다는 못 살고 못 먹고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는 이 노동자 계급에 대한 편을 확 들면서 갑자기 전세가 기운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회의 인민을 국가가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과 굉장히 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엘리트 정치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사실은 독재 정치로 변질이 됐잖아요. 분명히 저는 그 독재 정치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머리가 있고 그 밑에 신민들이 있고 인민들이 있는 정치에는 그들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학생과 선생이 되게 모순적이었던 게 학생들은 사실 저는 인민으로 봤어요. 다. 예. 인민을 대표하는 것들도 많고 학생들은 인민들인데 작가가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체제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이 인민이고 멍청해 보이지만 반루자 같은 이 굉장히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선생이 계속 솔루션을 제시해주지 않고 정직이라는 개념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선생님은 너희 지도자 친구와 다르게 우리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람도 결국에 해결을 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 체제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회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직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과 학생이라는 관계가. 그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선 국가가 일종의 거대한 학교여야 하는 거죠. 지도자의 교시와 의지를 아래로 전달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켜져야만.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라는 것이 소수 엘리트들의 계획 경제에 의해서 그들이 계획된 시스템 경제 안에서 어디서는 어떤 물건을 얼만큼 생산하고 소비하고를 계획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지도하에 국가가 쫙 일괄적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경제도 발전되고 평등하게 부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이제 이상적인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국가는 사실 거대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그 조직을 대표하는 기관이 우리가 이게 상식적인 건 군대, 회사, 학교 이 정도라고요. 가정은 그런 조직이 아니니까. 국가가 그런 거대한 조직의 일부인 것이고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데 시찰하고 왔을 때 지도 편달이란 말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북한 사회는 지금 끊임없이 누가 가가지고 지도 편달해주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소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이 학교 시스템을 이제 복사한 그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 당시에 이제 시대의 변혁의 어떤 과도기에 있던 소련 사회를 일부는 위로하고 일부는 격렬하게 비판하고 이 시대를 그저 또 날 것을 노출하고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뭐 얼마나 도발적인 내용이고 얼마나 체제 전복적이며 뭐
그 전위적인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닥 뭐 그런데 그 당시 소련에서는 그래서 이런 의도가 파악되면 너무너무 전위적이고 전복적인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소련에서는 당분간 어쨌든 공연 금지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상영 금지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지식인들이라면 지금 엘레나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비판하고 있구나. 우리 사회 시스템의 치부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게 찌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의 선택은 그런 지점에 대한 아주 큰 상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지금 시대의 선생님하고 학생의 관계에 어떠한 정서들이 오고 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네. 지금은 근데 이게 쓰여졌었을 당시 내가 중학생 뭐 이랬었을 것 같아 내 기억에 선생님이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고 그냥 선생님 말씀은 100% 우리는 다 들어야 되는 거고 모든 말들이 다 정의로운 말이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았던 시대에 이게 쓰여져서 그쵸. 나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준이나 우리 연출이나 그런 굉장히 이제 이론적이고 그게 맞는 건데 아마 선생님하고 학생을 둔 거는 그런 심리를 가장 이용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 최고의 컨트라스트가 있는 그렇죠. 예, 선생님이라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이긴다면 정말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열쇠를 발로자가 학생들과 가지러 간 거잖아요. 되게 평이할 수도 있는데 열쇠가 뭐 함축하고 있는 의미도 좀 있을까요? 열쇠가 그냥 너무 상투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까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딱 다 해서 류드밀라 라조mov스카야가 자리에 앉아서 그래 난 이런 얘기들을 써보겠어 했을 때 뭐가 제일 좋은 설정이었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학생하고 선생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뭘 두고 싸울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단순히 열쇠라는 그 물건의 이미지에도 사실 텍스트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또 의미 부여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학생과 제자 사이에서 돈이나 가령 어떤 또 다른 물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가치관의 차이로 꼭 필요한 이유를 댈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열쇠라는 게. 그 금고를 열어서 성적이 높아져야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너희 눈앞에 너희는 열쇠를 가지러 왔지만 이 열쇠를 건네주지 않고 참된 인간의 도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게 엘레나의 어떤 성취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열쇠는 뭐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그 열쇠가 무언가를 열고, 그러니까 뭐 무언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무언가를 열고 그래 들어가보지 그것만으로도 않은, 너무 좋은 방으로 들어가는 계급을 메타포죠. 뜻할 수도 있고, 뭐 열쇠가 뜻하는 그 진취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열쇠는 구멍이 있어야 되고 그 열쇠 구멍이 있어야 되고 그 열쇠 구멍 안에는 소중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극을 조금 연습하면서 중간부터 느꼈던 건데 이 극이 과연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이 폭력성과 이런 거는 뭐 사실 다른 연극도 있잖아요. 이런 폭력적인 연극들. 근데 과연 관객한테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있을 때 저는 두 가지였거든요. 빠샤의 입장도 있긴 한데 모순과 붕괴였거든요. 얄야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빠샤가 가지고 있었던 열쇠도 사실은 늘 존재하죠. 근데 이미 얄야의 열어야 되는 금고는 깨져버렸죠. 신뢰라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떤 믿음의 방 아니면 우리가 공고히 쌓아왔던 시간의 방들이라는 하나의 건물, 무형의 그 건물들은 사실은 이제 열쇠가 있어도 더 이상 열지 못하는 무너져 버린 게 돼버리니까 사실 모든 게 다 붕괴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열쇠를 못 가져가고 열쇠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많은 것들이 다 붕괴되어 버렸으니까. 시험지를 실제로 바꿔칠 수 있는 어느 단계에 줬으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결말에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선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향이라는 거죠. 시험지를 바꿔칠 수 있는 사람은 빠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덜덜 떨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꾸긴 바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 어디엔가 있을 법한 인간 군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떠한 자책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욕망을 또 이루려고 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선택이어도 자기 마음속으로 되게 착한 행동을 지금은 좀 피곤해서 안 하고 싶고 못 할 것 같은데도 도덕적으로 그걸 해야만 할 것 같아서 꾹꾹 또 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사실은 극단적인 인물인 발로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빠샤라는 친구가.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못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예 없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연출한테. 우리 열쇠 왜 거기다 놨어요? 유럽에서는 성을 정복하면 열쇠를 갖다 바치는 행위를 의식을 하기도 해요. 내가 이 성을 전쟁을 전투를 정복했으면 그 열쇠 꾸러미를 내가 졌습니다 하고 영주에게 갖다 바치는. 그래, 아시아권에서 깃발- 인수 주는 것처럼 깃발이랑 아시아는 열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아는 자물쇠가 중요해요. 방어하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쇠대박물관이 있잖아요. 열쇠박물관은 없어요. 쇠대박물관은 자물쇠라고요. 열쇠가 아니라고요. 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키가 훨씬 더 중요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열쇠를 넘겨준다는 것은 권위, 권한, 그 어떤 경제적인 모든 그런 것들 다 이제 쥐는 거죠. 그 자체는 전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발로자들만 조금 다른데 정복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반에 언젠가쯤에 거기 열쇠를 거의 확인을 하죠. 여기 열쇠가 이 열쇠가 그 열쇠인지 뭐 정확히는 않지만 여기 열쇠들이 있구나를 거의 알고 시작하는 것처럼 가니까. 그리고 엘레나가 집에 와서 그 열쇠를 꽁꽁 숨겨놓은 것도 좀 웃기고 자기 혼자 사는 집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 열쇠를 숨기는 것도 사실 아니지. 근데 엘레나 선생님 남이라면 그거를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생각하시겠지만 같은데. 다만 그런 내 권위를 위협하는 내 권한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 일어난다는 건 그 누군가가 가서 그거를 달라고 요구할 거라는 상상은 그쵸. 못하지만 어쨌든 엘레나 선생님 같은 캐릭터라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굉장히 더 의식하고 조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어딘가 그렇죠. 그거를 뭐 이렇게 어쨌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렇죠. 사람으로서 이 그렇지. 국가적인 그걸 중요한 함부로 시험을 대하지는 않을 그렇죠. 거라는 치렀다면 그것은 소중하게 간직은 해야 된다.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쪽에 좀 더 가까워서 이걸 더 소중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 차이인 것 거기에, 같네요. 그러니까 이 공연에서 열쇠를 못 찾을 법한 곳에 두는 거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선배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제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하겠지만 이거를 숨겨놓고 못 찾는 곳에 둬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딘가 어느 방 어느 서랍 안에 그거를 놓을 그거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그거 인지할 수 하나만 있도록. 놓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책임감과 이런 그러니까 그것을 도둑 맞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것을 그 부분은 배우들만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더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열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엘레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냥 되게 실무적인 사람이거나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외로운 사람이고 손님도 없고 집에 찾아올 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항상 자기의 어떤 루틴대로 행위를 할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되게 일상적인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뭐 오토바이 소리가 나고 편지를 쓰고 있고 뭐 이렇게 혼자서 그것들이 되게 무던하고 어떤 자극적이지 않은 이 사람만의 루틴 속에 이 강력한 아이들이 뛰어들었다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 연출님이 지정하신 위치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조금 더 깊이 배우 대 배우로 들어가서
캐릭터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좀 상상하다 보면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엘레나의 성향이 더 묻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무대가 이렇지 않고 우리가 어딘가를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무대였다면 그것은 일단 들어가서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좀 더 안전하고 들어가서 꺼내 왔을 것 같은. 꺼내 왔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무대에서는 그렇지 우리가 지금 무대에서는 아마 내가 어딘가 둔다면 그건 벌써 발견했을 것 같아.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가장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우리가 지금 해놓은 그 위치가 가장 쉽기도 하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의 열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아마 프로시니엄 우리가 무대였으면 그냥 공연 시작하자마자 보이는데 열쇠를 뒀을 거예요. 오히려 더. 지금은 오히려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못 찾아가지고 차라리 거기 둔 건데 처음에 저는 이거 하면서 열쇠는 그냥 걸어두자. 정말 문 옆에 고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딸랑 걸어두자. 현관문 열쇠랑 뭐 집 열쇠랑 함께.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아, 이거 너무 노출이니까 좀 갈까 하다가 좀 쉬운 공간. 물리적으로 걸어둘 만한 데가 없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저는 진짜 그냥 말씀하신 프로시니엄이었으면 가서 들어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뭐야 형님이 처음부터 저기 있었어 열쇠가? 들어오자마자 나 저거 공연으로 열쇠 봤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거기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쪽 찾는 거 누구야? 삐짜 귀신 중에 삐짜. 귀신. 저랑 빗자랑 한 번씩 왔다 갔는데 저는 그냥 소파만 딱 뒤지고 쓱 보고 말라요. 그냥 여기 거기는? 빗자고. 네 빗자가 나쁘다.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사실 아니, 나도 누구 비난하려고 그러시는 아니 나도 이렇게 초반에 선생님 집 들어가서 쓱 돌잖아. 그때 정복인 발견하는 거고 열쇠 거기 있는 걸 아니까. 근데 너무 쉽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긴 하거든. 근데 이따가 뒤지잖아. 네. 그럴 때는 그거만 안 뒤지는 게 불편하지 않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제꽤 넘어간다 생각했거든요. 설마 이런 데 저기 두겠어? 있겠어, 이런. 이거. 근데 우리 막 아까 형이 키에 대해서 권위, 권력 그렇죠. 뭐 이게 신성한 건데 권한. 사실 이런 거 신성한 데 없거든요. 이게 이런 권력과 권위는 누군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연치 않게 얻어지는 것들도 많고 사실은 되게 뭐 그래서 전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 났거든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엘레나 쌤이 자꾸 성경 구절하고 우리는 그걸 까잖아요. 근데 저 이거 한번 해봤다 말하는데 요즘 안 합니다. 그 엘레나 쌤 딱 발견할 때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볼이 처음에 자꾸 이제 성경이 되게 꽂힐 때가 있거든요. 볼을 성배로 생각하고 딱 한 낮은 곳에 임하소서 그 성경 구절 그냥 반해. 어차피 그 관객은 모르니까. 예.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낮은 곳에 임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더 사소한 곳에 존재하고 이제 이런 의미로 열쇠를 그런 곳에 뒀으면 좋겠다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열쇠를 소매치기 하듯 들고 가버리면 이건 문제가 커져요. 범죄가 되고 불복시키지 범죄가 않으면. 되고 선생님이 신고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의 허락을 구하든 선생님을 굴복시키든 엘레나 선생님이 눈 감아줬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켰을 거고 아니면 이 사람 손으로 직접 주게 그렇죠. 만들었겠지. 직접 주게 만든. 찾았어도 이거 가져가도 되죠. 선생님 우리 허락하는 거죠. 똑같은 논리 싸움을 했을 거야. 공범이 될 거죠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열쇠가 그래서 물리적인 그 숨긴 것이 엄청 중요하진 않다 생각했어요. 네.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선생님과 학생으로 세팅을 한 이유도 뭐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서도 저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떠나가고 나서의 선생님의 이후 근데 이게 선생님과 학생의 세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생님의 선택이 더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저는 정말 마지막에 다 쳐다보거든요. 바라보거든요. 발루자가 나가는 거, 빠샤가 나가는 거, 비자, 랄라가 나가는 거 다 바라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그들한테 이렇게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준 그것이 너무 그들에게 미안함이 더 커요. 미안함이 더 크고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내가 선생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다 가고 나면 저는 아마 그 다음 날로 사표를 낼 것 같아요. 사직서를 낼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거야, 어떤 거야,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Давайте восклицать, друг другом восхищаться. Высокопарных слов не надо опасаться. Давайте говорить друг другу